2021년에 이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의 원활한 만남을 이어주는 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가 있죠. 2003년에 선보인 건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 클라운피쉬의 여정을 그린 영화죠. 어느 날 아들 니모가 인간 다이버한테 잡혀갑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 치과 어항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리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블루탱이라는 그 물고기 도리를 만나서 이제 모험을 시작합니다. 니모 역시도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니모가 아직 알에서 부화하기 전이에요. 첫 장면은 니모의 부모가 새 보금자리인 말미잘에 가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클라운피쉬는요, 특정 말미잘과 공생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 기대어 도움을 주고받는 상리 공생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말미잘은요, 일단 산호초 표면에 붙어 살아요. 아시겠지만 말미잘에 이렇게 촉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촉수에는요, 자포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작은 동물이 촉수에 닿으면 그때 마치 그냥 바늘이 팍 나가듯 독침을 쏴가지고 그 동물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럼 말미잘이 촉수를 이용해서 이걸 입으로 끌어와서 이제 먹어치우는 것이죠. 그런데 클라운피쉬는 이 말미잘 촉수 안에서 자유롭게 아주 행복하게 헤엄을 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클라운피쉬는요, 클라운피쉬 몸을 덮고 있는 점액에서 그 말미잘의 자포 발사를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일종의 화학적인 위장, 캐모플라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덕분에 이 클라운피쉬는 말미잘 촉수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 집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운피쉬는 말미잘한테 아늑한 집이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말미잘에게는 이 클라운피쉬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선요, 이 클라운피쉬 색깔이 아주 밝고 예쁘잖아요.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물고기들이 이 클라운피쉬를 먹이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다가 말미잘한테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는 아마 아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2021년에 이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의 원활한 만남을 이어주는 주선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제가 한번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 스타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바닷속 형형색색 산호초 사이로 이 작은 클라운피쉬가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화려한 물고기가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움직임으로 말미잘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아주 경이로운 상호작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로 닿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이미 서로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 전달되는 화학적 신호가요, 이 두 생명체 간의 첫 번째 대화를 매개합니다. 이 화학적 신호는요,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클라운피쉬와 말미잘 표면에 살고 있는 미생물 집단이 점차 변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해지게. 물에 녹은 화학적 신호, 그 신호가 이런 변화를 유도하거든요. 이거는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이 직접 접촉하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클라운피쉬는 드디어 말미잘의 촉수 사이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보통 물고기라면 대번에 말미잘의 그 독성 자포에 의해서 마비되어 먹이가 되고 말았겠지만 클라운피쉬는 다르죠. 클라운피쉬 몸을 덮고 있는 특별한 점액이 자포 발사를 억제해 줍니다. 그러고는 이 클라운피쉬와 말미잘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깊게 발전합니다. 두 생명체의 그 피부 미생물 그 집단이요, 화학적 신호에 반응해서 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서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 적응하고 배려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물에 녹은 화학적 신호 교환을 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부 미생물 집단은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요. 심지어요, 이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이 서로 헤어진 뒤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후에도 이전에 한번 형성된 그 미생물 조성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그동안은요, 클라운피쉬의 그 점액이 그 말미잘의 자포 발사를 억제하는 일방적인 화학적 위장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양쪽 생명체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험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 실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말미잘과 클라운피쉬를 서로 분리해서 일단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각 클라운피쉬와 또 말미잘 피부에 있는 미생물 조성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각각 따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을 매일같이 30%씩 서로 섞어줬어요. 화학물질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말미잘과 이 클라운피쉬 표면에 있는 미생물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추적했고요.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클라운피쉬 일부를 말미잘에 있는 수조로 같이 옮겨서 이 물리적인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두 생명체의 미생물 조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수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살다가 다시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을 분리해서 각각 수조에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미생물 조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해 봤더니 한동안 그 미생물 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게 되면요, 실제로 미리 만나기 전에 화학물질에 의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생물 조성이 바뀌게 되고, 둘이 접촉하게 되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서로의 미생물 조성이 닮아가면서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이루어 간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요, 그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속에 숨겨진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클라운피쉬와 말미잘의 공생관계는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서 자연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영화의 후반부로 하게 되면은요, 니모가 칙과 어항에 있다가 탈출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탈출을 어떻게 하냐면 변기를 통해서 탈출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변기, 민물이잖아요. 수돗물이잖아요. 민물을 통해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죠. 니모를 찾아서의 그 해당 장면은 애니메이션의 그 재미와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한 상상이죠. 우선 이 바닷물고기가 민물에 처하게 되면 이 삼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 상상을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요, 니모가 정말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그런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니모가 의도적으로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마치 숨을 참듯이 아가미를 딱 닫고 쭉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클라운피쉬는 점액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점액질이 삼투 문제 해결에서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니모가 유전적 변이가 생겨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에서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요, 이 영화 앞부분에 가면 니모가 지느러미가 좀 짧고 약간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그런 물고기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이건 과학적인 상상이었고요. 이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는요, 결국 가족의 사랑, 용기, 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 말리는 아들 니모를 너무 과잉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믿고 자유를 주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니모 역시도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리와 다른 많은 그 해양 생물들을 만나면서 동료, 친구의 소중함, 다음에 이 협력의 가치를 또 깨닫게 되고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도 서로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거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다양성과 공존이죠. 즉 영화에서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등장해서 협력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자연 생태계에서 그 다양성의 중요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